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의 진행을 맡은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두 분 무당 선생님들과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신령님 모시고 가는 백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천실의 신명을 받아서 신의 길을 가는 경기도 광주의 덕연함 이하원입니다. 두 분 다 이렇게 다른 지역이지만 광주에서 이렇게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양쪽 광주의 좀 자존심을 좀 갖고 한번 네. 재밌게 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5대부터 9대까지 5번이나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요. 우리 두 분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억, 어떻게 지금 기억을 갖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님인데 그때는 제가 좀 어렸던 나이예요. 네. 그러니까 보기가 다르게 좀 네. 나이가 많진 않는데, 아, 예. 네, 근데 산업 발전이나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님 때문에 전 대통령님 때문에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시니까 산업 발전에 많이 힘을 기여했던 대통령이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하원 선생님은 네, 어떻게 기억? 새마을 운동 이런 걸 좀 많이 했죠. 잘 살아보세요 이거. 네네. 그거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뭐 네. 그냥 뭐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는 많이 저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요. 네. 네. 그때도 광주에 계셨었나요 혹시? 아니, 전 강원도 하천이요. 그때는. 네네. 그쪽도 새마을 운동 많이 잘 많이 돼 있죠? 했죠. 네네. 괜한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초로 5선을 역임했습니다. 다선 대통령이고요. 최장기 재직 대통령입니다. 자,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또 꼬리표가 있고요. 최초의 부녀 대통령입니다. 자, 유일하게 재임 중에 영부인하고 사별한 대통령입니다. 자, 그리고 최초이자 유일하게 또 암살당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또 평가를 받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요. 1917년 11월 14일생 뱀띠입니다. 자, 어떤 사주를 가졌기에 그 영광스러운 대통령직을 그렇게 오래 수행을 하고도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을지 왜 그랬을까요? 이분의 사주가 이렇게 관상을 보면은요, 좀 대차면서도 네. 그래도 자기 명대로 원명대로 다 살았지만 마지막에 가는 길에서 좀 안 좋았던 거죠. 남이 손에 갔으니까. 예, 그게 한 가지 안타까운 거고, 자기가 또 정치를 너무 붙들고 있다 보니까 또 독재자가 되다 보니까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이 기구한 운명이네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령구 선생님? 네네. 저는 이제 이분의 사주를 보면 네. 이분은 이제 이렇게 길게 하셨잖아요. 5선이라는 영입을 한 만큼 사주에는 이분은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주는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용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사주가 아니라 이제 용의 꼬리를 갖고 이제 살아가셔야 되는 사주인데 저희가 이제 이번 대통령도 박빙인 것처럼 이제 같이 안 붙었으면 두 분 다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이분은 뱀의 머리가 되면서 오래 이제 이렇게 버틴 경우죠. 그래서 사주에는 원래 이렇게 큰 옷을 입는,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하시고 정치는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운은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태어난 때 지금 이제 본인의 태어난 때랑 맞았던 거죠. 이렇게 최후는 그래도 자기가 한 만큼의 이제 보다는 최후로 안 좋게 가셨지만은 근데 이분은 원래 명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살다 가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보다 더 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또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분명히 것이고 있죠. 네. 그래서 잘 해 나갔지만은 끝에는 좀 안 좋은 이런 네. 결과가 있었네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재임 기간을 보면은 1960년대 2번 그리고 1970년대 3번을 했습니다. 총 5번의 임기를 거쳤는데요. 자, 날짜들을 보면은 1970년대 지냈던 7대에서 9대까지 모두 26일에 대통령 임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해에 10월 26일 향년 61세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1970년대 그리고 이 26이라는 숫자 이 날짜가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이 사주하고 좀 이 숫자가 혹시
어떤 관계가 또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요즘은 본인의 사주, 이제 저희가 사주를 볼 때 본인한테 맞는 숫자라는 게 있고 또 안 좋은 숫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자하고 6자하고 제가 봤을 땐 7자 이렇게 좋진 않는 숫자라고 보여졌는데 이게 합이 들어왔던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축 맞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한테는 좋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불행의 숫자로 같이 보인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나를 받는다라고 하면 좋은 날로 26일을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6일 차라리 이제 이렇게 한 숫자대로 나눠서 받아줬을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는 숫자가 이거는 26이라는 숫자는 별로 좋은 긍정적인 숫자는 아니었죠. 네. 긍정적인 숫자는 아니라고 좀 말씀해 네, 네. 주셨고요. 예, 우리 덕연암 선생님. 이분은 이제 뭐 뱀띠잖아요. 그리고 11월생이잖아. 이분은 그렇게 체격도 좋은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당찬 사람이에요. 네. 앞으로 그냥 전진을 잘하시는 분이야. 앞뒤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임기 이런 것도 다 소용없듯이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자고 주장대로.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자기 맘대로 큰 원풀이 한풀이 하고 가신 분이 이분이 남의 손에 죽었지만 행복하게 가신 분이 또 이분이라 그래요. 그만큼 자기가 대찬 만큼 그 인생을 살아서 그 인생 그 값어치를 하고 가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본부인을 유경수 여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네, 네. 자, 근데 유경수 여사가요, 재혼한 두 번째 부인이고 본부인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10대 때 부모님이 이제 정한 혼처와 정략 결혼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네, 네, 일이 뭐 네, 비일비재 맞아요. 했었으니까요. 자, 김호남 여사란 분인데 이분하고 이제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연란이라는 여성을 또 만나가지고 이제 연인 관계를 맺었고, 그런데 그 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유부남이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당연히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유경수 여사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 본부인 김호남 여사는 당연히 또 결국 또 이혼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결혼을 좀 여러 번 하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어떤 그 특별한 사주가 좀 있습니까? 이분 사주가 그래요. 아, 이분 그래도 사주가. 그 전에 그분들보다는 그 세 번째 그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이분이. 예. 그분이 운은 굉장히 좋았죠. 와이프 운으로다가 이만큼 왔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그 사주에 보면 이 사람은 활량이에요. 엄청 활량이거든요. 네. 놀기 좋아하고. 또 여자도 좋아해요. 네네네. 예, 예. 그리고 또 일부분에서도 굉장히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명운동도 하고 나라의 그 기여는 참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 사주는 장가를 3번 가고 4번 자기가 결혼을 했어도 도처에 여자는 많았어요. 이분이 천하 없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사주가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난 건 맞아요. 백령궁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사주라고 하면 이분들을 같은 10월생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타고난 저도 10월생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저를 까기도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10월생들은 사주가 높아요. 높아서 이제 여러 번의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늦게 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10월생들이 갖고 있는 특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물운을 먹는 거는 갖고 태어났지만 인연에 있어서는 항상 외로운 사주, 고독해야 되는 사주, 이런 운기를 가지고 있는 사주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조상으로 또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제 혼자 살았던 분들이 많고, 그다음 이제 이제 할머니가 2분, 3분 이런 분들의 사주를 갖고 있는 게 10월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10월생들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시월생들이 결혼을 여러 번 한다. 하는 달로 봤을 때는 10월생들이 가장 많죠. 우리가 이제 팔자란 말을 많이 하는데 네네. 이렇게 결혼을 여러 번 한 사람들, 네네. 그분들의 팔자를 그 점을 보러 본다면 오거나 하시면 예, 10월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0월생들이 예, 많다고요? 근데 또 10월생들이 많아서 무조건 나 이혼 안 했는데 뭐 혼자 사별 안 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배우자가 몇 월 달에 생일이냐에 따라서 또 인연법이 또 달라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혼은 이제 적당히 좀 해야 되겠네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어요. 네. 예, 예. 늦게 가야 되는 사주인데 일찍 가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유경수 여사와 사이에서 이제 슬하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남이녀를 지금 뒀는데요. 첫째 딸은 잘 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둘째 딸 박근영 씨, 그리고 막내 아들 박지만 씨입니다. 자, 근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 형제들도 네네네. 불화가 이제 생겼죠. 둘째 딸 박근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언니 박근혜 씨랑 어머니가 남긴 그 유경재단이라고 있거든요. 그거의 어떤 경영 이권 문제로 계속해서 다툼을 벌였고, 또 박지만 씨하고 사이도 계속 안 좋았다고 합니다. 유명할 정도로요. 자, 부모님의 죽음이 혹시 형제들의 이런 불화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유경수 여사가 좀 더 계속 살아 있었다면은 자녀들의 좀 현재 상황이 지금보다는 좀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좋았겠지요. 네. 예, 화목하고 그래도 많이 울타리가 돼서 보듬어 줬기 때문에 그 둘째 딸이 더 똑똑해요. 똑똑하기는. 근데 이제 정권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권이 안 잡히니까 서로 그거를 쟁탈전 하려니까 똑똑하고 한 사람은 또 똑똑지가 못하니까 서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박근혜 씨보다는 그 동생분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더 똑똑하거든. 똑똑하긴 그분이 더 똑똑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남동생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저는 봐요. 부모님의 죽음이 이제 확실하게 영향을 준 건 맞네요. 네네네, 이렇게 맞아요. 형제들이 틀어지고 네네네, 불화가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더 살아 계셨다면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그렇죠. 네. 우리 백령공 선생님은 만약에 살아 계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싸우거나 하는 게 이렇게 이슈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맞아요. 왜냐면 이제 아빠나 엄마나 성향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일을 모든 걸 추진을 하시고 결론을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왜 돌아가시자마자 우왕좌왕이 된 거예요. 왜냐면 항상 부모님들을 손에 이끌리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제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팔랑팔랑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네가 해봐라 하고 이제 밀어주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인덕이 있으신 분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생분 같은 경우에 인덕은 없어요. 근데 이제 돈은 버는 사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잡으신 거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 계셨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이렇게 싸우거나 할 일은 전혀 없고 순리대로 풀어갔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974년 8월 15일 날 국립극장이었습니다. 광복절 29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경축사를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 그런데 갑자기 연설 중에 연대 뒤로 몸을 감추게 됩니다. 총소리가 났죠. 행사장은 당연히 뭐 아수라장이 됐고요. 뭐 저놈 잡아라, 잡아! 막 고함 섞인 비명소리도 나고 또 총소리도 나고 그 당시에 총을 쏜 사람은 그 제1교포 문세광 씨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자, 자신이 노리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대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에게 대신 총구를 이제 겨누게 됐습니다. 두 발 중에 한 발이 이제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관통하게 됐죠. 그리고 나머지 한 발은 단상에 또 태극기를 향했습니다. 자, 유경수 여사의 그 수술을 맡았던 의사가 5mm만 비껴갔어도 그녀가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유경수 여사 대신 이 그림자를 거두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유경수 여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두 무당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운명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 원래는 대통령님이 겨냥을 했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와이프가 그런 운기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예. 관광을 가건 수학여행을 가던 이렇게 갔을 때 어떤 분은 살아남는 분이 있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분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본인의 그런 운기에 따라서 이제 나무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나무로 인해서 죽는 사주가 이제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게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때 이제 아까 말한 5mm라도 비켜놨으면 살았을 운인데 그때 타이밍하고 이분은 이제 가야 되는 운명을 대신 맞은 거죠. 네, 대신 맞아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거기에서 총대를 맨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약에 안 만났다면은 죽지도 살았죠. 않았겠죠. 네. 자, 우리 덕현암 선생님. 네. 백령공 선생님이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자기가 그 원래 죽을 운은 아닌데 남이 위해서 이제 대신 간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제 또 한이겠죠. 그리고 이제 대신 또 자기가 또 살아서 또 저기 박정희 대통령님이 또 내가 갔어야 되는데 또 이제 갔다고 또 그렇게 또 타박도 하고 또 원망도 했겠죠. 자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고. 근데 이분은 이제 뭐 남이 명예 갔으니까 그만큼 또 가셨기 때문에 또 자기 명이 그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명이 이제 뒤바뀐 거죠. 어떤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운명이 줄어들고 네. 어떤 사람은 네네. 또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운명이 더 늘어나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최초이자 유색인종이라는 유리천장을 깬
현재까지 유일한 흑인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 이 대통령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잔인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한 운명의 포로가 아니다. 우리의 행동은 중요하고 역사를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유색인종이라는 유리천장을 깨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역사를 바꾸듯 내 인생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는 출연 무당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 변화라는 지침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지향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